네, 안녕하십니까. 생리학 강의를 담당하는 최영현 교수입니다. 이번 학기에도 일단은 비대면으로 수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학기에 저희들이 10장을 마무리를 다 못하고 마쳤죠. 이번 학기 첫 시간은 10장 328페이지 네 번째 듣기 부분부터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내용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제일 처음에 그런 말이 있죠. 두 가지의 뚜렷한 기능에 대해서 특수화된 감각기관이 기이다 되어 있고요. 그 두 가지가 바로 듣기와 평형이네요. 그 다음에 기는 이렇게 나눈다 라는 말이 있고, 그 중에서 내부구역, 신경인자들을 가지고 있네요. 그 다음에 뇌 안에 있는 구조물에 의해서 보호되고 있고요. 뇌의 전정 복합체는 평형을 위한 1차 감지기에 해당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듣기에 사용이 된다. 그 다음에 외이 부분, 뒷바퀴, 그 다음 외이도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교과서 보고 계시는 그 위에 부분의 그림을 같이 참고로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뒷바퀴는 감각계의 중요한 부속 구조물의 또 하나의 예에 해당합니다. 동물의 생존 요구에 따라서 형태와 위치가 다 다르고요. 이 외이도는 이제 고막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겉에 봉합이 되어 있는 것을 그 그림에서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고 해부학 시간에서도 잘 배웠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고막 외이와 중이로 나누어지는데요. 중이는 유스타키오관을 통해서 인두와 연결되어 있고요. 공기로 채워져 있죠. 그 다음에 이 유스타키오관은 정상적으로 접혀 있으면서 중이를 공하고 있지만 우리가 씹고 삼키고 하품하는 동안 일시적으로 열리는 거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경험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압력, 대기압과 평형을 이루도록 하는 거, 특히 이제 비행기를 탈 때나 이럴 때 또 경험하는 내용이죠. 자, 부종을 일으키거나 감기나 감염 이런 것들은 유스타키오관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체액이 고일 수가 있고요. 체액이 고이게 되면은 거기 이제 세균이 증식하기 좋은 환경이 되겠죠. 이럴 경우에 이제 중이염으로 발전을 하겠습니다. 오른쪽 페이지요. 중이는 세 개의 작은 뼈들, 추골, 침골, 등골. 자, 교과서 그림에서 한번 찾아봅시다. 가운데 중이 부분이 있죠. 이 세 개의 뼈들은 생물학적 경첩, 우리 문에 보면 문 열고 닫을 때 경첩이라고 하는 부분 있죠. 추골의 한쪽 끝은 고막에 부착되어 있고요. 등골의 끝은 뇌로부터 중이를 구분하는 얇은 막에 부착되어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뇌는 두 가지 주요 감각 구조로 구성되어 있네요. 그것이 반고리관, 전정기관입니다. 이것은 이제 평형 감각을 위한 감각 변환기가 되겠고, 뇌에 있는 달팽이관은 듣는 데 필요한 감각 수용기를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외형적으로 달팽이관은 달팽이처럼 생겼다 그런 모습인데요. 막성관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막성 원반이 난원창, 정원창 이렇게 되어 있고요. 공기로 채워진 중이로부터 체액으로 채워진 달팽이로 구분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관여하는 신경이 8번 신경이 되겠죠. 4-1 듣기는 소리에 대한 지각이죠. 그죠? 그래서 듣기는 음파에 의해서 지나치는 에너지를 지각하는 방법이다. 이것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고, 아래에 있는 교과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요. 330페이지로 갑니다. 4-2 소리 변환 과정입니다. 다당인데 복잡한 과정으로 되어 있네요. 밑에 있는 그림을 보면서 봐주기 바랍니다. 듣기는 다수의 변환으로 이루어진 복잡한 감각이고요. 공기의 음파로부터 오는 에너지는 물리적인 진동을 일으키겠죠. 자, 밑에 있는 그림 지금 보고 계시는 슬라이드입니다. 여기 보면은 초록색으로 1번에서부터 6번까지의 번호가 적혀가 있죠.
방금 이야기한 부분 물리적 진동이 되고 그것이 바로 이제 1번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그림에도 보면은 해당하는 1번에서 6번까지의 작용이 해당하는 부위를 초록색으로 같이 표해 놓고 있죠. 그림을 먼저 볼까요? 방금 이제 1번 물리적 진동, 그것이 바로 음파가 고막을 치게 되면 진동이 일어나겠죠. 자, 두 번째, 이러한 음파 에너지는 중에 있는 세개의 뼈로 전달된다. 추, 침, 등골이었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진동을 일으키게 되겠고, 그 다음 세 번째, 등골은 나눈 창의 막에 부착되어 있고요. 나눈 창의 진동은 달팽이 안에서 체액의 파동을 형성하는 그림을 아래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4번을 한번 볼까요? 체액의 파동은 달팽이관의 유연한 막을 이렇게 미는 그런 효과를 발휘하겠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모세포들이 구부러지며 신경 전달 물질들을 변형시키는, 이 바로 이제 전기 신호로 만들어지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감각 뉴런에 신경 전달 물질이 방출되게 되면은 활동 전이가 일어나죠. 그렇게 되면은 이것이 달팽이관 신경을 통하여서 뇌로 전달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 파동으로부터 오는 에너지는 달팽이관을 가로질러서 고슬관으로 전달되고 그 다음에 정원창에서 중위로 이렇게 흩어지는 마무리 과정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교과서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물리적 진동이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달팽이관의 체액이 파동이 되고 그 다음에 체액의 파동은 듣는 데 필요한 감각 수용기인 털세포죠. 털세포 이온 채널을 열게 되고 그 다음에 털세포로 가는 흐름은, 이온 흐름은 전기 신호를 만들어낸다. 이게 3번이 되겠죠. 그 다음 4번에 해당 부분 신경 전달 물질이니까 화학적 신호죠. 그 다음에 5번에 해당되는 부분, 이것이 이제 활동 전이로 바뀌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요. 웨이를 치는 음파는 웨이도로 향하게 되고 고막을 친 후 진동으로 이제 전환되는 이런 단계를 거칩니다. 이러한 진동은 차례대로 추, 침, 등골의 순서대로 전달된다. 그래서 이것이 여기에서 amplification, 진동의 세기가 증폭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찰로 인한 소리의 에너지는 거의 잃지 않게 되겠고요. 만약에 소리가 너무 커서 뇌에 대한 손상의 위험이 있다면 중위의 작은 근육들이 그 뼈들을 당겨서 움직임을 감소시킴으로써 완충시키는 작용도 하게 되네요. 그 다음에 등골이 진동할 때 그것은 나눈 창의 얇은 조직을 밀고 당기게 되는데 나눈 창의 진동은 액체로 채워진 달팽이관의 도관 내에서 파동을 일으키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2차 변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따라서 달팽이관의 유연한 막을 밀게 되고요. 또 그 안에 있는 감각 털세포, 헤어셀을 구부러지게 하게 되고 이 파동 에너지는 정원창 중위로 되돌아가서 소멸되는 과정입니다. 그 다음 달팽이관의 운동은 털세포 막의 이온 채널을 열든지 혹은 닫게 하여 전기 신호를 만들어낸다. 이게 3차 변환으로 표현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전기 신호는 신경 전달 물질 방출을 일으킨다. 4차 변환이고요. 그 다음에 1차 청각 뉴런에 결합한 신경 전달 물질들은 활동 전류를 일으키는 5차 변환, 그리고 이것이 정보화된 그 달팽이관으로 전달되는 과정으로 연결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8번 신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이번 장을, 이 장을 시작하면서 메이어병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죠. 오른쪽 페이지 말고 왼쪽 페이지에 있는 연속 문제를 한번 보면서 다시 한번 지난 학기에 배운 내용들을 좀 상기하면서 봐주기 바랍니다. 아니면은 10장의 그 연속 문제 처음부터 여러분들 한번 봐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난테는 이비인후과 의사에게 자신의 어지럼증 발작이
어떤 조짐도 없이 일어나며 또 뭐 짧게는 10분, 1시간까지 지속된다 이렇게 보고를 했네요. 발작이 이제 종종 구토를 일으키기도 한다. 그런 역시 한쪽 귀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지속적으로 들린다. 또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명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이것이 이제 현기증을 유발하기도 하죠. 문제 2번에 대한 내용은 밑에 있는 그림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른쪽에요. 4-3으로 갑니다. 달팽이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활동 전이로의 파동 에너지의 변화는 내의 달팽이관에서 일어나게 되는데요. 자, 거기 보니까 책으로 채워진 3개의 평평한 통로, 전정관, 중앙달팽이관, 그리고 호실관 이렇게 되어 있네요. 다음 페이지는 그림 10-8을 한번 봐주기 바랍니다. 자, 이 그림 보게 되면은 구조 부분을 좀 더 확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정관과 호실관은 서로 연속되어 있음을 그 그림에서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나선 구멍으로 알려진 작은 구멍을 통하여서 달팽이 끝에서 연결되고 있는 모습이고, 달팽이 끝은 막혀 있는 관이지만 작은 구멍을 통해서 전정기관과 소통하고 있네요. 전정관과 호실관 내부에 들어있는 체액은 혈장의 이온 조성과 유사하며 우리가 외림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달팽이관은 그 관의 상피세포에서 분비되는 내림프에 의해서 채워져 있다. 내림프는 높은 농도의 K+와 낮은 농도의 Na+를 가지고 있어서 그 조성이 세포 외액보다 세포 내액에 더 비슷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과는 좀 다르다. 그 다음 달팽이관은 털세포 수용체와 지지세포들로 구성된 콜티기관입니다. 콜티기관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콜티기관은 기저막 위에 있으며 덮개막에 의해서 부분적으로 덮여 있다. 지금 여러분들 교과서 331페이지 다음 페이지에 있는 그림 18 달팽이관 그림을 참고해 주기 바랍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슬라이드 그림입니다. 자, 둘 다 전정관을 통하여 지나는 파동에 반응하여 움직이는 유연한 조직이고요. 파동이 달팽이관을 통하여서 전달됨에 따라 기저막과 덮개막은 위치가 변하게 되어서 털세포를 구부리는 위아래 진동을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미각 수용기 세포들과 마찬가지로 털세포들은 비신경성 수용기 세포들입니다. 왜 비신경성이라고 하는지를 생각해 주기 바랍니다. 털세포들의 정단 표면은 부동선모라고 하는 50개에서 100개 정도의 뻣뻣한 선모들로 변형이 되어서 위를 향해서 배열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이 그림 말고 그 옆에 있는 이 그림 보기 전에 이 그림 다시 한번 더 봅시다. 저 위에 보니까 뭐 남원창, 구영창 이런 것들이 있고, 가운데는 전정관 위치, 달팽이관 위치, 덮개, 막 이제 콜티기관 부분이죠. 그걸 확대해 놓은 것이 밑에 있는 그림이고, 저기 보니까 털세포가 있고요. 그 부분을 이제 확대해 놓은 것이 기저막으로 해서 그런 모습으로 그림을 확대해서 보여주고 있죠. 자, 이 페이지에 있는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그림 10-9에 보게 되면은 털세포에서의 신호 변환 부분입니다. 털세포에서의 신호 변환 부분. 이 그림을 보고 나서 다시 교과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A, B, C 자 각각 나누어져 있어요. 휴지기, 흥분, 그 다음 억제 부분 되어 있는데, 자 밑에 있는 털세포의 구조를 먼저 한번 봐주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부동세포가 있다 그랬어요. 부동선모가 뭐 한 많게 100개까지 있다 그랬죠. 자, 그런데 그 부동선모 사이사이를 연결해주는 단백질이 있네요. 단백질 다리라 되어 있고, 팁 링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팁 링크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휴지기 상태에 보니까 약간의 채널이 열려가 있는 상태다. 그래서 털세포로부터 1차 감각 뉴런 쪽으로 뭔가 흘러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이게 바로 이제 신경전달 물질이 되겠고요. 자, 흥분기가 되게 되면은 털세포가 한 방향으로 휠 때 화살표 쪽으로 이렇게 휘게 된다는 거죠. 휘게 되면 탈분극이 일으키게 되는데, 자, 그것이 휘게 됨으로 해서 보다 많은 채널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양이온이 유입하게 됨으로 해서 세포를 탈분극화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들은 탈분극화 되면서 감각뉴런에서 활동 전이의 빈도수가 증가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즉 신경전달 물질이 양이온 유입에 따른 탈분극에서 더 많이 유입이 되어서 1차 감각뉴런의 활동 전이를 증가시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반대쪽으로 이것이 휘게 되게 되면 억제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털세포가 반대 방향으로 휠 때 이온 채널이 닫히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세포는 이제 과분극화됩니다. 그래서 감각 뉴런 신호 전달은 감소가 되죠. 즉 과분극화 되는 이유는 채널이 닫히게 되기 때문에 보다 적은 이온 유입으로 세포는 과분극화되어서 휴지기 에 비해서도 더 작은 아예 거의 신경 전달 물질이 나오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 전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요. 331페이지 두 번째 줄부터 다시 봅니다. 자, 털세포의 부동선모는 덮여있는 덮개막 안에 묻혀 있습니다. 요 앞에 그림에서 우리가 봤던 그림 10-18에서 그림에서 봤었죠. 그래서 만일 덮개막이 움직인다면은 그 아래에 있는 부동선모들이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왼쪽 오른쪽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털세포들이 음파에 반응하여서 움직일 때 부동선모들은 먼저 한쪽 방향으로 그 다음에는 다른 쪽 방향으로 구부러지게 됩니다. 아까 우리가 팁 링크라고 하는 단백질에 의해서 부착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움직일 때 똑같이 역동적으로 같이 움직일 수가 있겠죠. 이러한 다리들은 작은 스프링처럼 작용하며 선모막에 있는 이온 채널을 열고 닫는 문과 같은 역할, 이런 것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털 세포들과 선모들이 독립 위치에 있을 때 이온 채널의 약 10% 정도가 열려가 있고요. 작은 수준의 긴장성 신경 전달 물질이 1차 감각 뉴런으로 방출되어서 약간의 활동 전이가 나타나는 휴지기 상태의 그림을 생각해 주시면 될 것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A 그림이 되겠죠. 그 다음에 파동이 덮개막을 굽게 하여서 선모들이 한 다발의 가장 긴 막 쪽으로 구부러질 때 단백질 다리들은 보다 많은 체온을 열게 하고, 왜 큰 거 하나가 구부러지게 되면 그 밑에 있는 것들 다 따라서 구부러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쓰게 되겠고요. 양이온들 주로 K 플러스와 CA2 플러스 이온들이네요. 칼륨과 칼슘 이온들이 세포 내로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 이제 플러스가 많아지니까 탈분극화되게 되겠죠. 그래서 칼슘이 특히 이제 들어오게 되면은 전압작동 칼슘이 채널이 열리게 되면은 신경전달 물질의 방출이 증가되고 감각뉴런은 점화율을 증가시킨다. 기저막이 선모를 가장 긴 막 쪽으로부터 밀어낼 때 용수철 단백질 다리들은 이완이 되고 모든 채널들은 이제 닫히게 되겠고 양이온 유입이 느려지고 반대로 이제 과분극화 되겠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억제성 C의 그림으로 바뀌게 되는 과정을 설명해 주고 있네요. 따라서 뇌위로 도달되는 파동의 진동 채널은 중추신경계라고 하는 활동 전이의 패턴으로 변환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덮개막 진동이 들어오는 음파의 진동수가 이것과 같은 형태로 반응이 되게 되겠죠. 4-4 생각하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다음 페이지 다 그림 우리 봤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334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5로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달팽이관이 음파를 전기 신호로 전환을 시키게 되면은 감각 뉴런은 이 정보를 이제 뇌로 보내게 되겠죠. 달팽이관, 결국 이제 청각 신경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은 전정 달팽이관 신경인 8번, 자, 몇 번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1차 청각 뉴런들은
달팽이관에서 연수의 달팽이관 핵으로 뻗어져 있다. 이거는 그림 10-21 그림, 지금 보고 계시는 이런 그림입니다. 교과서 오른쪽 페이지에 있는 그림이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방금 언급했던 내용들을 정리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4-6으로 갑니다. 자, 청력 상실 이야기가 나오네요. 청력 상실은 물리적 또는 신경적 손상으로 발생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청력 상실에는 전도성, 중추성, 감각, 신경성 세 가지 유형이 있네요. 원인에 따라서 청력 상실이 이렇게 원인에 따라서 이렇게 세 가지로 나온다는 것이죠. 먼저 전도성 청력 상실, 전도성 의미를 생각합시다. 이것은 소리가 외이나 중이를 통해서 전달이 안 된다, 전도가 안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전도성 청력 상실의 원인은 외이도가 기지에 막힌 것으로부터 혹은 감염으로 중이에 채워진 체액에 의해서 반응하지 않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추골, 침골, 등골의 진동을 방해하는 질환이나 외상 이런 것들에 의해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전도성 청력 상실의 교정에는 중이의 뼈들이 재구성될 수 있으며 또 새로운 미세 수술 기술로서도 이걸 치료할 수가 있네요. 자, 그 다음 중추성으로 갑니다. 중추성이니까 대뇌와 연관이 있겠죠. 이거는 기와 대뇌 폐질 사이의 신경로에 손상을 입거나 타격에 의해서 일어나는 대뇌 폐질 자체의 손상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 되겠죠. 중추성이니까 대뇌와 연결된다는 걸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이건 상대적으로 드물게 나타나는 현상이고, 그 다음에 감각, 신경성 청력 상실은 큰 소리로 인해서 털세포가 죽는 것을 포함하여 뇌의 구조물의 손상에 의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포유류에서 털세포의 소시질은 일반적으로 비가역적입니다. 그러나 조류나 하등동물에서 털세포를 재생하여서 죽은 것들을 대체를 할 수는 있습니다. 이러한 발견을 위해서 포유류에서도 그 과정을 복제하는 기술을 연구하고 있으며, 특히 이제 신경줄기세포의 이식과 비감각성 세포로부터 털세포로 분화시켜서 하는 새로운 이제 털세포로 대체하기 위한 분화유도 기술입니다. 이런 유전자 치료 이런 것들을 대체를 하고 있죠. 특히 이제 사람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이것이 임상적으로 많이 적용되지는 않지만은 위에 있는 이야기처럼 포유류에서 털세포의 소실은 비가역적입니다. 그래서 소실된 것들이 이제 특히 소음이 굉장히 많은 곳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시는 이런 분들이나 또 다른 굉음에 의해서 노출되는 빈도가 높은 사람들 경우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빈번하게 사실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털세포를 대체하는 치료는 중요한 발전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 이유는 젊은 사람들이 락 음악과 환경 소음으로 인해서 청력 상실의 빈도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최근 또 여러분들이 이어폰도 많이 이제 사용을 하고 있죠. 이런 것도 연관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성 청력 상실의 90%가 감각, 신경에 의한 청력 상실의 원인이 되네요. 최근에 이런 감각, 신경성, 청력 상실에 대한 1차 치료가 바로 이제 보청기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작은 컴퓨터로 부착된 달팽이관 이식 이런 것들도 최근에 좋은 성과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청력은 아마 인간에게서 가장 중요한 사회적 감각이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아야 할 말이 한 가지 나와 있습니다. 시각보다도 청각을 잃은 사람들에게서 자살률이 더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사회적 감각이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공기 부분을 잠시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각신경성 청력 상실을 치료하기 위하여서 이용되는 기술의 하나가 달팽이관 이식 기술이게 되겠네요. 최근 달팽이관 이식은 다수의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다. 외부적으로 컴퓨터화된 작은 언어 처리기인 마이크로폰과 기존의 보청기처럼 뒤에 이제 이런 송신기가 있는 이런 모습들. 그래서 언저리 언어 처리기는
소리를 전기 자극으로 전환시켜주는 일종의 전환기에 해당하고, 송신기는 언어 처리기의 전기 자극을 라디오파로 전환시켜서 수신기와 또 이렇게 전극을 내보낸다. 이 말은 이런 어려운데요. 이게 뭐냐면 귀 밑에 이렇게 얇은 칩 하나 이렇게 수술해서 잡아 넣습니다. 잡아 넣음으로 해서 정폭을 더욱더 확대시켜서 달팽이관에 보내는 감각신경을 자극하는 기술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뭐 가능하면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는 게 제일 좋겠죠. 자, 오늘 첫 번째 시간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고 좀 이따가 다시 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